자, 계속해서 자, 교재 163페이지 자,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자, 첫 번째 취소의 의의인데요. 자, 취소란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로 하고 이걸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10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뭐 두 개가 필요 없는 거야. 뭐 각티슈 샀다 해볼까요? 그런데 안 사도 되는데 산 거야. 근데 봤더니 뭐 한 일주일 후면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착각해서 착오를 했지만 착각했지만 그걸 취소하지 않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취소 사유가 되면 무조건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유효로 하고 아니야 나는 기필코 가서 나는 취소할 거야. 그래서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에서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수업은 의의하고 성립 그리고 효력 뭐 효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의의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얘란 말이에요. 의의 중에서. 그래서 이건 암기 코드로 취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취처. 취해서 처벌했다. 취처. 이건데 이걸 막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노트 필기할 필요가 없다.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은 입문 과정이고요. 1월 달부터는 이 책으로 이제 이 책으로 수업을 해요. 이 책을 가지고 이게 지금 제 필기 노트인데 필기 노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PPT나 제가 판서 이렇게 가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판례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도로 뭐 우리가 적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책 안에 다 들어 있다. 그리고 이 책 소개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의 노트인데요. 필기 노트. 여기에는 이제 이 PPT 내용도 들어있고, 이제 또 제가 이렇게 가끔 그림 그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판례 설명. 그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단원별로 끝나는 부분에다가, 기출지문도 다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효를 공부했다. 그러면 무효에 관련된 지문, 기출지문 뽑아놨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취소도 똑같습니다. 자, 취소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있고, 관련 지문 들어있고, 기출문제.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한 권이면 우리 공의중개사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다 수록을 해놓은 책이 이 책이 되겠고요. 1월 달부터는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전부 다 그 암기 코드가 전부 다 적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1월 달부터 이 책까지 수업을 합니다. 제 이름 적혀 있고 이게 필기 노트다.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취처란 말이에요. 취처. 취소가 되면 취해서 처벌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이거 하시면 되고. 이제 법정 취소 사유가 있는데 우리 교재 163페이지 이번에 취소권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취소권자를 알으려면 이 취소 사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에다 제가 지금 법정이란 말을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요. 날씨도 춥고요. 나 기분이 꿀해요. 그래서 나 취소할래.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사유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다.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 취득할 수 없다가 이제 두 가지인데 무효 취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 무효고 어떤 게 취소냐? 다 와서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면 그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취소 사유는 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재착사라고 그래요. 재착사.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아니면 전부 다 이제 무효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요. 계약을 하고서 우리가 취득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재착, 사망, 재착사, 제한 능력자가 법정대리에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취소사유입니다. 그리고 착각해서 계약을 했어요. 취소사유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게 취소사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만 뭐가 되는 거고 취소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무효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선생 왜 이 세 가지는 취소를 한 거야? 나머지는 무효인데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의 경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랑 계약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가 드는 거고
사기를 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자 여기 경고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다. 경고 메시지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갑하고라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얘가 예를 들어서 자 미성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우리 이럴 수 있나요? 미성년자 명의로 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미성년자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미성년자에게 팔려고 그래요. 팔아라. 근데 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를 했다니까 취소 사유죠. 취소. 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시면 돼.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를 7억에 했습니다. 이 소리에 이렇게. 7억에 했다? 아니요. 그런 눈빛을 보내시면 안 되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니 어른 선생 미친 거 아니야? 왜 미성년자한테 5억인데 7억에 매매했대? 몰라요 그건. 그 민법은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했다부터. 뭐라고요? 했다. 했다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했다부터.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매매를 했는데 자 7억에 매매를 했다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왜 심리를 어떻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했다야 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취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그러면 결국은 형태가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자기한테 유리면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 쪽에 선택권을 줬어요 이 말이에요. 선택권. 그러면 무조건 얘한테 손해인 거지.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5천만 원에 매매했어요. 그러면 취소해버리면 돼. 근데 딱 상태를 봤더니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 그러면 취소를 안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무조건 손해가 발생될 수 있도록 즉 얘한테 선택권을 주면 손해겠죠. 그래서 얘한테 손해가 발생이 돼서 얘가 미성년자랑 매매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기는요. 똑같은 원리겠죠. 그래서 사기. 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됐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기망. 이 소리입니다. 근데 얘가 말이죠. 지금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얘가 매매하면서 사기를 쳤는데 7억의 사기를 쳤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갑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원칙은 무슨소 하시면 되는 건데 취소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라면 취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취소를 안 하겠지.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이렇게 사기. 봤더니 취소를 하시면 돼. 그런데 이게 나한테 유리하더라. 그러면 취소 안 하면 된다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못 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경고 메시지. 제한 능력자랑 계약을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하지 마.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너 사기를 쳐서 공포심을 유발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때는 너 손해가 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기치지 마. 이런 거예요. 경고 메시지. 그래서 취소를 해놨다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착오는요? 착오는 이것도 경고 메시지입니까? 그게 아니라 착오 내가 착각을 했다. 이걸 만약에 무효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10개 중에서 2개를 착각해서 사온 거예요. 오 착오래. 근데 이걸 무효로 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효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던 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다 들고 가서 이마트로 가지고 와야 돼요. 다시 다 진열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복잡해 이게.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가 다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뭘 줘서? 선택권을 줘서 너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는 선택권을 줬다 이거예요. 누구나가 다 착각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취소 사유로 해놨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험지를 받아 들었는데 끝 문장이 취소할 수 있다로 딱 끝났어요. 마지막 문장이. 그러면 가운데 무슨 글자가 들어야 돼? 제착사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제착사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제착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아예 취소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자, 기출질문 2가지만 해볼까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우리가 배웠는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 무효로 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OX.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려면 무슨 글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시작. 제착사가 들어와야 된다. 제착사가. 제착사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취소. 이건 비지는 제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 이런 소리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제착사가 아니면 취소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 사유가 뭐라고요? 시작. 제착사 이러시면 된다. 제착사 이렇게. 자, 그리고 163페이지 취소권자가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거기 있는데 140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러네. 취소권자. 취소권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 할 수 있고, 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만 되고 상대방 안 되고, 대리인은 취소권 받아서 할 수 있고, 자, 승계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암기예요. 제착됐으니까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제착사가 되는 거고, 취소 사유는 제착사가 되는 거고, 취소 사유는 제착사고, 취소권자는 제착 대승이라고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이건데, 다시 해봅시다. 자, 제착 대승,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혼자 가서 취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혼자가 취소할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휠날 아빠가 집에 있는데, 이 초딩이 아빠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서, 자, 장난감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온 거야. 그럼 엄마가 어떻게 걔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걔?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가서 취소, 이게 아니라, 일단 반죽해 패야지, 이 자식 해가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야, 너 가서 빨리 취소하고 와. 그러면 얘가 고학년이 잉잉 울고 가서 문방구 주인한테 에이 카드 주면서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한 능력자도 혼자 가서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법정들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무슨 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만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10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2개를 착각한 거예요. 그건 사고자인 우리만 하는 거지. 응? 우리만 하는 거지. 이마트가 전화 걸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취소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취소권 누굽니까? 그러면 사고자만 되는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자, 가방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얘가 얘한테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거지, 기망. 그러면 세상에 어느 나라 민법이 사기친 애한테 권리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고, 취소는 누구 하는 거죠? 사기당한 애만 할 수 있다고. 시험제는 착오자와 그 상대방이 취소권자 그러면 틀린 거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리고 대리인 그랬는데 대리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줬다면 가서 체결만 하실 수 있다고. 아무리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권이랑 권 모든 효과는 다 본인이 갖는다고 했으니까 자, 권이랑 권은 전부 다 누가 갖는다? 본인. 그래서 대리는 직접 바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에 관한 대리권을 받아서 하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승계인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자, 이 판례는 우리 물권법에서 계속 나오는 판례이니까 지금 해놓으시면 돼요. 눈에 익혀두시면 된다. 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지상권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하고 자, 병하고 자, 볼까요? 그죠? 자, 뭐 행위를 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자, 매매를 했다 해 볼까요? 매매.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병이 이걸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승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승계인. 그러면 매매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매매는 갑이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토지만 매매한 거잖아. 그러면 토지만 받아가겠네요. 특정 정해서 이걸 특정 승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특정 승계인 이러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이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상속이 계시가 되면, 상속이 되면,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중에서 토지만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지, 다. 그걸 우리가 무슨 승계라고 그래? 포괄 승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따지지 않고 승계인도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갑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플러스 얘가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취소권이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토지에.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렇게 내려가면 승계, 거기에 붙어 있는 취소권까지 같이 넘어갑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승계인이건 포괄 승계인이건 따지지 않고 승계인도 얘한테 취소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취소권만 승계가 안 된다는 이유는, 자,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해서 취소권만 떼어준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취소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취소 사유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어. 어떻게? 재착사로. 그러면 취소권만 떼어줘 버리면 얘는 사기를 당한 사람도 아닌데 취소권을 행사하는 꼴이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취소권자가 누구라고요? 시작. 시험지에 취소권자를 찾는 문제가 뜨면 재착대승이라고 잡아내야 돼요. 재착대승. 제가 누구죠? 제한 능력자, 법정들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단독을 할 수 있다. 사고 자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상대방 안 된다. 그리고 대리는 직접 발언할 수 없고 취소권에 관한 대리권 받아서 하시라고요, 이거고.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취소권 상대방 그랬는데 142조. 방금 설명한 게 163부터 해서 164까지 했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기 이거 취소권의 상대방인데 취소는 누구에게 할 겁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해야 된다. 이 케이스 봐보세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을에게 하시라고. 계약한 사람에게 취소하시라, 이 말입니다. 계약한 사람에게 가서 취소하라.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착각한 것 같아. 그러면 취소를 하러 이마트를 가야 됩니까? 홈플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돼? 계약한 이마트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한 자에게, 재착대승 취소권자가 계약한 애한테 취소한다 라고 말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취소권자의 상대방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추인인데, 자, 추인. 자,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 여기 임의 추인이라 그러는데, 자, 추인의 방법 효과이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구냐면 취소권자.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곧 추인권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해드렸는데 한번 뭐 했다?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이제 유효가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취소 못한다. 그러면 추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이걸 후추라고 암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 추인 인정할 거에 되는 게 아니라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된대. 자, 그러면 1항은, 자, 2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한 결론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뭔 소리일까요? 이 소리가 이건데. 자, 이거예요. 다 올려켜 봅시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추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하시래. 추인을 했어요. 다시는 무슨 소가 안 돼? 취소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네. 자, 한번 추인했다. 그러면 다시는 무슨 소가 안 돼?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된다, 이 소리고. 그러니까 추인은 후추란 말을 썼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추인은 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인이 아직 아니니까 취소가 된다는 소리고,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 추인이 가능하다. 상추 이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여기 이제 미성년자가 있는데 미성년자 여기 보세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에 동의 없이 매매를 했다면 자, 혼자 가서 취소할 수도 있다면 취소. 그리고 취소권자와 추인권자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추인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얘가 추인이라고 말을 해봤자 응? 아무리 얘가 추인한다고 말해봤자 이것은 추인이 아닌 거라니까 이건. 그러면 추인이 안 되는 거니까 자 다시 무슨 소리 해버리면 돼? 취소를 해버리면 돼요 이 소리. 무슨 소리 이 소리가? 그 예를 들어서 말이죠. 휴일날 있는데 아까 했던 그 사례 초딩이 아빠 지갑에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30만 원짜리 장난감을 딱 사요. 카드를 딱 문방구 주인한테 줬다고. 그러면 문방구 주인은 딱 보자마자 이거 아빠 거 카드 거 같은데?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거 취소하면 취소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방구 주인이 초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꼬맹아, 자, 학생. 자, 아저씨 따라해봐, 아저씨 따라. 뭘요? 그랬더니 추인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초등이 문방구 주인을 따라서 추인 했다니까? 그 초등이 그 미성년의 상태에서 그러면 그 초등은 추인하고 말했는데 그게 추인한 뜻인 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추인이라고 말을 해봤자 이건 추인이 안 된 거라고. 그러면 그 아저씨 앞에서 추인 하고 나중에 가서 취소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 이렇습니다. 이게 나왔죠. 후. 그러니까 성년자가 됐다면 이제 판단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을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추인이 된 거지 이제. 이렇게 성년자가 된 후에 했다면 그러면 다시는 무슨 소리를 못해요? 취소를 못합니다. 이 소리. 이걸 후추라고 한단 말이에요. 후추. 그러면 미성년자 상태에서 추인해봤자 이건 추인이 아닌 거야. 추인은 언제 하라고요? 후추 기억하셔야 돼요. 후추 이렇게. 자, 후추, 상추, 지금 상추이건데 이걸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제 사례를 그 지금 인문고 과정이고 하니까 잠깐 그 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해볼 텐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저한테 그 천사 같은 딸이 있는데 이 집안에 고등학교 들어가요 얘가. 그런데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같아요. 6학년 때. 그 제가 집에 있는데 그 이제 학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훈아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가더라고. 그래서 지훈아 운동화 신고 가 내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빠 괜찮아 하고 그 슬리퍼 신고 가더라고요. 이게 중딩들은 왜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전화 온 거야. 목소리가 아빠 다 주고 가는 거지 이게. 왜 그랬더니 그 학원에 그 바닥에 이렇게 물 청소를 해놓은 것 같아. 물 걸리고 닦아놓은 거였는데 슬리퍼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져 버린 거지. 그래서 다리를 접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제 내가 이제 갔지. 근데 학원 앞에 갔더니 걔가 말이죠. 친구들하고 서 있는데 저는 말이죠. 제 딸이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목이 하나가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지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 장애인과에 가서 이제 깁스를 해야 되니까 가는 김에 제가 성장팔 좀 찍어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키를 제작하는 거야 그쪽에서. 근데 그때 당시 키가 140인가? 140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까치발 들었다는 거야 제 딸이. 그러니까 140도 안 됐던 거지 중학교 6학년 때. 그래가지고 말이죠. 성장판을 찍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세상에 얘가 성인이 됐을 때 키가 맥시멈이 157이라는 거예요. 157 아니면 158.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의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 성장 클리닉인가? 거길 보내라는 거지 나보고.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아는 지인한테 제가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말 듣지 말고 저한테 그 단백질로 얘를 이렇게 식사를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이면 그 성장 클리닉 안 가도 키를 키울 수 있다. 제가 그때부터 고기를 먹였거든요. 근데 얘가 입이 짧아서 안 먹어. 정말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좀 많이 먹이려고 전 스테이크 굽는 거 박사인데 공부해가지고 유튜브 때문에 탁하게 한 거지. 근데 저는 정성껏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짠짠 나 걔 때문에 양식기까지 샀거든요. 그런데 안 먹는 거야 이게. 안 먹는 거 어떡하라고 안 먹는데. 그래서 다시 또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냄새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지 얘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스테이크를 구우면서 후추를 뿌려줘 봤다. 후추 이렇게 후추 그랬더니 먹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더라 후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은 아직도 상추는 안 먹거든. 상추 안 먹어. 그러니까 상태추는 안 돼. 그런데 우리 법정대리는 부모 아닙니까? 부모. 우리들은 상추 먹어. 어른들 상추 먹어 안 먹어? 먹잖아.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상추 드십니다. 이렇게 후추 뿌려주세요. 자, 아직 상추 안 먹어요. 자, 법정대리는 상추 드세요. 이렇게 뚜룩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 자, 이제는 법정 추인인데, 추인이 임의 추인과 법정 추인이 있단 말이에요. 임의 추인한 말은 직접 추인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추인은 그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뭐 한 걸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볼게요. 그러나 이를 보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그게 166페이지 있습니다. 교과서 입문서 166페이지 가보면 법정 추인 나와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자, 근데 거기 보면 법조문의 끝부분에 그러나 이를 보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를 보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이 자 단서 붙이지 않고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를 보려하지 않을 때는 추인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단서를 붙였다 그러면 추인이 아니다. 그러면 단서 붙이지 아니하고 이걸 했다는 소리거든요. 법정 추인. 그래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렇습니다.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그리고 청구 그리고 자 경계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경계계약 그리고 자 담보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 강제집행을 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죄송하지만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법정 추인 사유가 뭡니까? 그럼 이거요. 이게 이청경 담양강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청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양강으로 지금 피서를 갔나 봐요. 지금 겨울인데 아무튼 자 이청경이라는 사람이 담양강으로 놀러를 가셨나 봐요. 이청경 담양강 이랬습니다. 이청경 담양강. 자, 이거 무슨 소리일까 이 소리가? 자 갑이 말이죠. 우리가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의리 갑에게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기망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갑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취소권자가 될 테고 이런 취소권자 자 이런 을은 상대방 이렇게 되겠죠. 구조는. 그런데 사기당한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말이죠.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어떠한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순순히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줬다는 말 자체가 이행을 했어요.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뜻 자체가 자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접했고요. 취소권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후추라고 그랬으니까 임의추인도 후추가 되는 거고 법정주인도 후추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취소권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순순히 이렇게 이행을 한다는 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꼭 모든 걸 명시적으로 해도 되지만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해도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아예 그렇게 이렇게 봐주는 거잖아요. 이걸 법정 추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순순히 이행을 한다는 건 이걸 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니까 본다 이 소리예요. 다시 취소권자가 말이죠.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어떠한 단서도 붙이지 않고 이게 항상 이게 붙어봐야 되지 이게 자체가 안 후에 단서 붙이지 아니하고 돈 달라고 청구를 하세요 이 말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사기당한 사실 안 후에 돈 달라고 청구를 한다는 건 이걸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는 걸로 보겠다. 지금 미소리라니까요. 다시 경계가 무슨 말이에요? 경계 고칠 개자인데 계약을 지금 고친다, 지금 바꾼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저 무슨 소리냐면 매매대금 1억인데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근데 가백의 말이죠. 판례를 보면 그 막내가 지금 군대 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겠지. 아빠 입장에서 너 뭐 할 거니? 이렇게. 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아빠 거기 아빠 쪽에 상가 있잖아. 나 거기서 장사할래? 이미 매매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아들이 장사하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갑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은 받고 저 건물과 비슷한 땅을 줄게. 이렇게.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뀌었어? 건물에서 토지로 바뀐 거지. 이걸 경계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건물을 토지로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계약을 바꾸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거야, 안 한 거야? 취소하지 않겠다고 보는 거예요. 이청경.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자, 이행을 했거나 달라고 청구했거나 계약을 바꾸자고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다시 담보 제공. 자,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단서 붙이지 않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뭔가 달라고 요구하니까 지금 당장 줄 수는 없고 얘가 담보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담보 제공.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를 했다는 말의 의미는 얘가 말이죠. 1억을 예를 들어서 병에게 1억을 이렇게 양도를 하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1억을 양도를 하려면 말이죠. 1억을 양도를 하려면 이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도했다는 것 자체가 취소하지 않은 걸로 보고 추인한 걸로 볼게요. 이걸 법정 추인한다. 자, 마지막이 강제 집행 그랬는데 얘가 말이죠. 1억을 안 주니까 이 취소권자가 얘네 집에 강제 집행을 들어가요. 경매를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행사가 안 되니까 강제로 받아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 매매계약 취소가 되면 강제 집행이 뭐가 없는 거지. 답이 나왔네요. 주어가 말이죠. 주어가 취소권자가 주어일 때는 취소권자가 이청경, 담양, 강 6가지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추인이야. 다 추인하고 그랬는데 단서 붙이지 아니하고 이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후에 안 후에 사기당한 사람은 안 후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 이청경, 담양강을 해야 추인한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가 이제 상대방이 문제인데 저 보세요. 취소권자는 뭘 하든지 다 추인해. 근데 상대방이 청구하다 이거지. 상대방이. 그러면 사기 쳐놓고 등기해주세요. 이게 요구하는 게 추인이겠어요?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건 이건 추인이 아니다. 이게 다시 사기를 쳐놓고 말이죠. 이걸 다른 정에게 양도했다 이 소리야 지금. 그러면 사기 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이거잖아요. 양도 이렇게 해봤자 이거 추인이다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법정 추인은 말이죠. 이청경, 담양강을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6가지를. 근데 주어가 만약에 취소권자가 주어다. 다 추인이야. 이건 다 추인. 근데 상대방이 주어로 빠져나오면 상대방이 청구, 상대방이 양도, 청양이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 상대방이 이청경, 담양강을 했어요. 추인 맞아요. 근데 그 6가지 중에서 상대방이 청구, 상대방이 양도 이 2가지만 빼서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암기가 저는 실제로 그래요. 고추를 저는 정말로 청양고추만 먹습니다. 청양. 기억하셔야 돼요. 청양. 앞으로 우리는 고추 먹을 때 청양에 보면 여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청양이 뭐더라 이러지 말고 상대방의 청구, 상대방의 양도 이건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게 법정 추인인 거고요. 167페이지가 보면 취소권에 이제 단기소멸 이제 하나 남았네요. 단기소멸. 효과 이럴 때 자, 취소권 단기소멸. 자, 146쪽. 여러분 교재는 167페이지에 있네요. 취소 단기소멸. 취소권은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랬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날로부터 3년 이 숫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또 법률행위를 한 날, 그러니까 계약한 날이에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를 하래요. 3년과 10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추인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추인은 후추죠, 후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랬으니까 그러면 추인은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이 되는 거지. 안 후에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근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무슨 3년이요? 3분도 못 기다리지. 바로 경찰서인데. 자, 그러니까 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러니까 즉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시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는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소리.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게 계약이거든, 계약. 우리 민법에서 10년은 굉장히 긴 세월로 봅니다. 그러면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그러면 다시는 취소 못 한다니까요. 10년이면 몇 번 이렇게 매매가 됐을 거잖아요. 계속 거래 이렇게. 근데 이걸 다시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한다고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빽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복잡해지겠어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다시는 뭐 할 수 없어? 취소를 못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뭐 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리고 또 뭐?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는 무슨 소할 수가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걸 단기 소멸 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 167페이지에 가보면 취소권 단기 소멸 사유 146절 방금 설명드렸고 그 3년 또는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게 되면 다시는 취소 못해요 하시면 돼요. 다시는 취소 못해요. 이게 취소권의 단기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가보면 테마 17글에서 법률행위 부관이 있죠. 자, 부관부터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